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오늘 또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자, today is 2023 December 21st Thursday. 자, 오늘은 2023년 12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자, 어떻게 오늘 겨울이요. 영하 한 15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서 가장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추운 날씨가 요즘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겨울답게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빙판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그 한자 성어는요, 그러니까 사자 성어는 이제 공곤일척, 아주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하늘건자입니다. 하늘건. 요거는 이제 땅곤자입니다. 땅이라는 땅곤자, 하나일. 요거는 이제 던지척자, 던진다는 거죠. 던지척자. 네. 자, 공곤일척. 자, 하늘과 땅을 한 번에 던진다는 거야. 하늘과 땅. 자, 이건 뭐냐면요. 하늘과 땅을 한 번에 던진다는 것은요, 어떤 큰 왕의 자리나 또는 옛날에 그 천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모험을 건 승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험을 건 승부를 공곤일척이라고 합니다. 자, 하늘과 땅을 한 번에 던진다는 것은 이 한 번에 그 승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됐다. 이걸 공곤일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요. 자, 일단은 한자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하늘건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하나, 열둘, 이렇게. 그래서 이건 하늘건자입니다. 하늘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태극기에서 공공감이라고 괴 모양을 요 세 개짜리가 건이죠. 이거 하늘을 뜻하는 겁니다. 이제 곤하면 이렇게 6개 괴가 있죠. 이건 이제 곤이라 그러죠. 곤은 땅곤자입니다. 하나, 둘, 셋, 흑토 옆에 신자를 쓰면 땅곤자입니다. 공곤이라는 건 하늘과 땅을 한 번에 던진다. 던지척자는요. 하나, 둘, 손수변에 정자를 쓰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을 한 번에 던지 모험을 건 황제 자리를 놓고 또 어떤 큰 전쟁에서 모험을 건 승부를 할 때 공곤일척이라고 합니다. 자, 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것들이 많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 작전, 그것이 만약에 실패했으면 그 연합군이 이길 수가 없었죠. 근데 다행히도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또 마찬가지였고, 이 공곤일척입니다. 진짜 만약에 거기서 전쟁에서 지면 판세가 완전히 기울어지는 겁니다. 연합군의 판세가 완전히 기울어지고 미국이 만약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만약에 이기지 못했으면 아마 일본에 의해서 또 미국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늘과 땅을 던질 만큼 그렇게 결정적인 승부, 모험을 건 승부를 공곤일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의 유래를 보면요, 어디서 나오냐? 한나라를 세운 유방아이죠? 유방. 자, 성류자에다 이제 도울방자가 아니고 이제 이웃 방자입니다. 나라방자입니다. 나라. 그래서 한방, 유방이라고 합니다. 유방이라는 인물, 사람 이름입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 그 당시에 이제 초나라에 누구냐면 항우가 있었습니다. 항우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힘이 장사였답니다. 힘이 장사였고 해서 이 사람의 이 사람의 그 힘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힘으로서는 그 산을 뽑을 정도고, 그 기운은 세상을 돕는다. 그래서 역발산 기세계라는 기계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힘으로는 산을 뽑을 정도로 힘이 있고, 그 기세, 기운기자
덮을 개자, 그 다음에 세상, 인간 세자, 세상을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이 이제 한 200년 정도 빼기 그 왕조가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와 초나라가 그 진나라를 물리치고 나니까 멸망시키고 나니까 이제 두 나라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나라가 어때요? 두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죠. 또 두 나라가 이제 최종 패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서로 패권을 잡기 위해서 둘이 이제 싸우는데 서로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를 이제 계속하다가 자 이게 이제 전쟁이 계속되니까 다 한나라도 병사들도 지치고 초나라의 병사도 지쳤습니다. 지쳐가지고 뭐 더 이제는 그래서 둘이 이제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이 강화라는 것은요 강론할 강자에다 화평할 화자 강화라는데 이거 강화조약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평화를 도모하는 것을 강화라는다. 강화. 자, 어떤 사람은 강화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한자를 이제 많이 모르니까 강화. 그 어느 학자가 역사를 좀 아는 사람이 자, 역사를 아는 사람이 이것을 강화조약을 뭘 강화가지고 강화조약을 뭘 강화시킨다. strengthen 강화시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절대로 그런 뜻이 없습니다. 이 강화라는 것은 강론할 강자에다 화평할 화자, 즉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걸 강화조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로 강화를 맺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자 그러면 그 홍구라는 그런 지역, 홍구라는 지역을 홍구 기록이 홍자에다 구자는 이제 그 신의 구자입니다. 홍구라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한나라가 차지하고 동쪽은 항우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왜? 계속 전쟁하다 보면 그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더 이상 이제 지쳐가지고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강화조약을 하면서 서쪽은 한나라, 그 다음에 동쪽은 항우가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우는 그 강화조약에 의해서 철수를 하고 유방도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책사였던 아주 그 한마디로 브레인이죠. 브레인. 책사였던 장량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평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평. 이 책사가 어떤 걸 간언을 했냐면, 간언이라는 것은 이제 간절히 말하는 거죠. 어떻게 간언을 했냐면 지금이 찬스다 이거야. 지금이. 왜? 이미 초나라 그 병사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그냥 군량미가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도저히 그 초나라 항우 병사들이 싸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이 때는 이때다. 이들이 철수할 때 우리가 쳐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방은요 그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강화조약을 맺었잖아요. 우리 서로 이제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죠. 조약을 파기하고 그냥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량과 진평, 책사였던 장량과 진평이 때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한 번에 던진다. 즉 하늘과 땅을 건 그런 엄청난 모험을 건 만약에 그때 지면 그때는 완전히 전멸당하는 거예요. 한나라의 그런 병사들이나 모든 것은 완전히 전멸당하는 거고 이기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모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약을 파기하고 그 철수하는 그 초나라 병사들을 항우의 그런 그 병사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항우 군사들이 완전히 대패하게 돼서 결국은 한나라가 그 중국을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바로 공곤인척, 하늘과 땅을 두고 한번 승부를 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승부를 걸어가지고 결국은 한나라를 통일하게 되는 그런 위협을 달성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한나라와 초나라가 한때는 그야말로 용호상박이었습니다. 용호상박이라는 건 뭐냐면 용과 그 호랑이의 싸움. 예. 용호, 호랑이 호자죠. 호랑이 호자 상박, 서로 싸운다는 거죠. 서로 그냥 용호상박. 예,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서로 지쳤을 때 그들이 이제 철수할 때 유방 군사들이 그 초나라 군사들을 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대패를 시켰습니다. 예, 아주 대패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한나라를 통일하게 된다. 그래서 사자성어입니다. 그때 그 한유라는 시인이 한유라는 시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용은 지치고 범은 고나여 천원을 나누니 억만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였다. 누가 군왕으로 하여금 말머리를 돌리도록 권하여 참으로 하늘과 땅을 건 도박을 벌였던가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늘과 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정말 도박이었는데 그게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유방이 이런 책사들의 말을 듣고 강화 조약을 어기면서까지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어기면서 이들이 친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안 옳을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비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좀 더 대국적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한나라와 초나라가 계속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질 때까지 아마 싸우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누가 입게 되겠어요? 예, 바로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백성들은 그래 잘됐다. 왜냐하면 항우는 조금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거칠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사람을 쉽게 죽이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유방은 굉장히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굉장히 부드러웠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방이 그 중국을 통일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항우는 힘은 좋았지만 한마디로 덕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포용하고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인간의 어떤 생명의 존엄성 그런 것들을 너무 등한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항우가 중국을 통일했으면 굉장히 시끄러웠을 그 나라를 오래 보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항우보다는 유방이 더 덕이 있고 또 인격적으로 아주 그래도 더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다시 중국을 통일했던 것은 큰 어떻게 보면 그 중국 역사를 볼 때 아주 잘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차피 그 백성들이 잘 사는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던 백성들이 잘 살게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래서 결국은 항우는 여기에서 패했고 결국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공곤일척, 자 하늘과 땅을 건 아주 하늘과 땅에 한 번에 던진다. 즉 큰 모험을 건 승부를 공곤일척이다라는 그런 사자 성어를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